전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을 꼽습니다. 개인의 자유, 사회보장제도, 안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낭만적인 국가들은 전부 북유럽에 몰려있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북유럽 엘리트들이 한국의 한 섬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이었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은 당시 남한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침략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남한의 군사력으로 보자면 북한에게 소위 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1950년 당시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약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과 소련 무기로 무장한 전투력은 충분히 남한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6.25가 발발하자 유엔은 전 세계에서 모집한 연합군을 파견해 주었는데 6.25 당시 한국을 도와준 국가가 무려 67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부분 한국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전했던 17개국만 기억하지만 그 외에도 전 세계 50개국이 진심으로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40개 국가가 물자지원국으로 한국에 손길을 내밀었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는 의료지원국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지원국들의 목록을 보면 조금 특이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라는 점이죠. 이런 국가들은 전쟁 중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해 선진 의료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위해 싸우다 하늘나라로 떠나는 병사들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유럽 3개국 중 1124명이라는 가장 많은 인력을 지원한 스웨덴은 의료지원국 중 한국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덴마크는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병원선을 파견해 한국을 도왔습니다. 8,500톤급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해 356개 병상에서 부상병 등을 치료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에 직접 병원을 세우고 전쟁 후 귀국 전까지 14,700명을 치료해 주었는데요. 이 북유럽 3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남아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했는데 이들이 을지로에 세웠던 메디컬 센터가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본국으로 떠나던 이들이 전쟁 후 70년이 지나 다시 한국으로 가족들까지 전부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으로부터 제주도에 이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로 가자면 세계 최대 수심에 건설된 가덕 해저터널을 통과합니다. 침매공법으로 건설된 이 해저터널의 최대 수심은 무려 48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 건설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게 가덕 해저터널을 지나 거가대교를 지나면 관광지로 유명한 거제도에 도착하는데요. 최근 20여 년간 거제도에는 어마어마한 외국인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기준 외국인 인구수는 총 5,404명으로 전체 인구수 24만 명의 2%가 외국인인 셈인데요. 대부분은 선박 설비와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눈에 띄는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국적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들까지 전부 이주해 일부 지역의 노르웨이촌, 덴마크 마을 등을 형성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은 감소하기는 했으나 한때 거제시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및 덴마크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9,000명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프랑스 역시 2021년 기준 법무부에 등록된 전체 프랑스인 3,484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321명이 거제에 거주할 정도로 거제도는 상당히 많은 북유럽과 프랑스인을 흡수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조선소가 거제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거제도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고 그 협력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유독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 인구들이 많은 이유는 두 개의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북유럽 인재들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조선업은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 대비 112%, 2019년 대비 82% 증가한 1744만 CGT를 기록했는데 이는 조선 3사가 올해 계획한 수주 목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145% 수준입니다. 전 세계 총 발주량 4696만 CGT의 37.1%를 한국이 수주한 건데요. 특히 눈여겨볼 것은 전체 수주량 중 72%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LNG선 등의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제도는 1970년대 시작된 대한민국 조선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박정희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로 포함시켰는데 그 일환으로 1972년 울산에 현대조선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조선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선소 부지를 찾다 거제도 옥포만을 낙점했는데요. 일단 옥포는 이순신 옥포대첩이라는 상징성도 있었고 바다가 육지 깊숙이 파고 들어간 옥포만은 바람이 적고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에 적합한 해안선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정부기관인 대한조선공사가 손을 놓게 됐고 1978년 김우중 회장이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의미로 옥포조선소를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이 태어났습니다. 1977년에는 삼성이 정부가 계획 중이던 고려죽도조선소를 이어받아 삼성중공업을 세웠죠. 어쨌든 이때부터 거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메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제도에 유독 북유럽 인재들이 많이 이주한 것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북유럽의 뛰어난 인재들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조선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은 영국과 북유럽입니다. 물론 세계 1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북유럽은 전통적인 조선 강국으로 신뢰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스웨덴의 말매는 스웨덴의 거제도라 불릴 정도로 조선업에 최적화된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 대형 조선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건립에 따라 이주 인구가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조선업이 성장하면서 1974년에는 코쿰스 조선소가 세계 최대의 겐트리 크레인을 설치하기도 했죠. 이 골리앗 크레인 덕분에 말매는 스웨덴은 물론 북유럽의 조선 산업의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대한민국이 전세계 조선업 1위로 올라서면서 북유럽의 조선업은 침체기를 겪다 장기화된 침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쇄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게 스웨덴을 포함해 북유럽에는 장기간 조선업에 근속하면서 노하우와 기술로 똘똘 뭉친 엘리트 엔지니어들만 남았는데 이 엘리트들이 갈 곳이라고는 새로운 유토피아 한국뿐이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엘리트는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산업으로 몰리기 마련인데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던 북유럽에서도 모든 엘리트들은 조선업에 몰려 있었고 그들이 가진 머리에 그들이 가진 노하우는 감히 단기간에 축적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그들을 거제로 불러들였고 일자리를 찾던 그들이 가족까지 이끌고 거제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북유럽 최고의 엘리트들이 수도 서울도 아닌 구석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꽤나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남해 한 구석의 작은 섬에 유럽인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7,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거제와 지근거리에 있는 가덕도에서는 기원전 5,000년 신석기 시대 인골이 50여 개체가 발견됩니다. 인골 상태는 매우 양호해 기원전 5,000년의 인골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특이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DNA 분석에서 H형 모계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죠. 이는 주로 유럽계 모계 유전자로 알려진 것인데 특히 독일인에서 많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중앙대학교 분자유전학 전공 이광호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는 한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한 이 유골들을 매장한 방식은 독일에서 발견되는 굴장 방식과 흡사해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에 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에서 발견된 유골은 14,000년 전 이전에 추운 툰드라 지역에서 생존해 유전자 분기를 이룬 후손이라고 합니다. 빙하기 때 유럽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빙하에 파묻혀 있었고 그나마 유럽의 끝자락인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이 빙하의 끝자락으로서 네안데르탈인이 거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가덕도에서 발견된 유골은 유럽에서 살 수 없었던 유럽의 조상들 중 일부가 한반도까지 밀려와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고 살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랬던 유럽인들이 수천 년이 지나 다시금 거제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한때 북유럽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을 기술자들이 거제도로 이주한 것은 조선업의 흥망성쇠와 관련됩니다. 1990년대 말 일본과 유럽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대한민국 조선업은 고급 엔지니어들의 수요가 풍족했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던 유럽 조선소들을 제치고 엘리트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선소가 소재한 울산, 거제 등에는 갑작스럽게 북유럽인들이 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는 경쟁국 중국과 일본 조선업의 몰락이 불러온 결과인데요. 그리고 그 몰락은 자신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부동의 세계 1위 일본 조선업이 진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의 일이죠. 싱가포르에서 사우디로 향하던 일본 국적의 선박 MOL 컴포트5는 인도양을 지나다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운항을 멈췄습니다. 선원과 선장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굉음에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불과 몇 시간 만에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절반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독일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구조선으로 출동해 선원과 선장을 구출해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이 선박과 그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들은 구조되지 못했는데요. 일단 겉보기에 배가 반으로 갈라지고 컨테이너 일부가 바다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구조가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급하게 예인선 4대를 투입해 절반을 구조했지만 선미부에 적재된 절반의 선박은 그대로 침몰해버렸죠.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소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설계하고 건조한 이 컨테이너선은 적재된 선박 4293개가 침몰한 역사상 최악의 컨테이너선 침몰로 기록됐는데요. 이 사고는 전세계 발주사와 화주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들여 건조한 선박이 절반으로 쪼개지고 자신이 수출하는 화물이 바다로 침몰해버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일본 조선업에 대한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했죠.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최대한 많은 선박 건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의 입장에서 발주사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저렴하게 입찰하는 것이죠. 즉 저가 수주 전략을 쓰더라도 일단은 건조 경험을 쌓아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를 점유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에 더불어 꽤 많은 선박을 수주한 중국 조선소들은 한국의 강한 경쟁국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11년까지 연간 수주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는 치욕을 맛봤습니다. 저가 수주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2018년부터 다시 한국이 1위로 올라섰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저가 수주에 맞는 저렴한 기술력이 뽀록 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이후로 주목받기 시작한 LNG선 분야에서 기술력이 낱낱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흔히 LNG선이라는 것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LNG를 연료로 운행하는 LNG 추진선, 그리고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가 2020년부터 시작되면서 이 두 LNG선의 미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기존의 벙커유를 연료로 하던 선박은 연료를 LNG로 교체할 수 없는 경우 LNG 추진선을 발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에 연료가 되는 LNG를 수입하는 국가로 운반해주는 LNG 운반선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한국의 LNG선 기술력은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완전한 독점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2021년 국내 조선 3사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을 전량 싹쓸이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대형 LNG 운반선의 전 세계 발주량 89.3%를 싹쓸이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 조선사에 절대로 일감을 주지 않았던 일본 선주들까지 앞장서 한국에 발주하는 기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거제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강아지들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 할 정도로 부유했고 IMF가 유일하게 피해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호황을 맞이했었죠. 하지만 중국의 1위를 빼앗긴 기간 동안 거제도와 울산은 훌륭한 엔지니어를 보유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2년 전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되기 시작했고 2019년, 2020년 연속 세계 1위로 도약했고 2021년에는 역사상 최대 수주 기록을 써내렸습니다. 한때 중국에 빼앗겼던 자존심까지 완벽히 되찾아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다시금 실감하게 됐습니다. 거제가 잃어버렸던 활기를 완벽히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